구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위권 심사 후 교통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와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경영시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위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화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위권을 상정합니다. 박순철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경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유건철 버스택시과장입니다. 김현철 광역교통과장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82억 5,700만 원이 증가한 628억 5,6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47억 5,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8억 200만 원이 증가한 481억 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주요 편성 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495억 5,300만 원이 증가한 2,437억 3,5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17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956억 3,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8억 200만 원이 증가한 481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계획과 소관으로 자동차 정비업체 신기술 정비교육 5천만 원과 장애인 콜택시 차량 구입비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택시과 소관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 홍보비 3억 5,200만 원과 정류소 시설물 정비사업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적자 노선 재정지원 300억 원, 저상버스 구입 보조 1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광역교통과 예산은 태화광역 환승센터 환승주차장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이자 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사고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2억 200만 원과 온산국가산업단지 주차환경 개선사업 1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35억 5,200만 원, 진행형 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사업 27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택시과 예산은 벽지, 개선명령 노선, 손실 보상금 부족분 3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버스 택시과 예산, 태화광역 버스회차 시설 이전 14억 7,9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위권
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 교통국 소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4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47억 5천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417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956억 3천만 원입니다.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출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54페이지 교통기획과 55페이지 버스택시과 56페이지 광역교통과 소관 등 각각 예산 증감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세입 및 세출 예산은 63억 2천만 원이 증가한 383억 2천만 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은 일반 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세출 내역은 교통기획과 교차로 개선 사업과 버스 택시과의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등입니다. 59페이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세입 및 세출 예산은 14억 7천만 원이 증가한 97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버스 택시과 태화강력 버스 회차시설 이전 사업입니다. 6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예산서안 580페이지 자동차 정비업체 신기술 정비교육 지원비 5천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과 버스 택시과 소관 예산서안 644페이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로 편성된 태화강력 버스 회차시설 이전비 관련 당초 예산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음에도 이번 주경에 14억 7,900만 원을 추가 편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과 소관으로 예산서안 585페이지 태화강력 환승센터 환승주차장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6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교통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첫 번째 내용 자동차 정비업체 신기술 정비교육 지원에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친환경 차량들 전기차, 수소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 우리 정비업체들 그 정비 관련된 그 기술 노하우를 어디서 이제 훈련받을 데가 없다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한 의견 표명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이번에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버스 택시과 소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로 태화강력 버스 회차시설 이전 사업 관련 예산을 추경에 14억 7,9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입니다. 지금 태화강력이 회차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태화강력 개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걸 옆에 있는 명촌 차고지로 조성해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 3월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연약 지반이라서 부등 침하가 일어나고 있고 또 산업로 차선 변경, 교통체계 개선 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야간 작업이나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를 지금 경찰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증액해서라도 안전하게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광역교통과 소관 태화강력 환승센터 환승주차장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6억 1,400만 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강력 환승센터 사업은 2020년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버스 회차시설 이전에 26억, 환승주차장 조성에 6억 원의 국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 기관 감사에서 환승센터 사업은 그 환승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는 그 감사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 국토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그 우리 주차장으로 교부된 6억에 대한 환수 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국고 보조금 6억 원과 발생이자 1,400만 원 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순철 구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교통국 소관 전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전체 약 500억 가까이 지금 1차 중행에 편성했는데 그래도 뭐 편성한 만큼 또 각 부서나 편성도 고생 많았고요. 또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돼가지고 성실히 답변하시면 예산 무엇도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운수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순서에 따라 김종원 부위원장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원 의원입니다. 네, 교통기획과 1차 추경 준비해 주신 박수정 국장님이야 예, 간부 공무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80페이지 보면 예, 장애인 콜택시 구입 비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총 90대 중에 10대 마지막으로 구입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2023 추경을 보면 이 국비 10이 50대 50인데 지금 비율이 맞지는 않거든요. 이게 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건지.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원래 이제 국십이 50대 50 지원 사업인데, 마지막에 그 국토부 쪽에서 최종적으로 그 금액을 내시하면서, 대당 한 5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 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우리 국비가, 시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국토부에서 내시가 이렇게 와서 올해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크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예. 시에서는 큰 부담은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저는 또 착오에 의한 건가 해서 여쭤본 거고 국비 어려운데 시비가 뭐 매칭이 가능해서 이렇게 가능하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도 지금 2024, 25, 26대도 5대씩 추가로 더 구매하겠다라는 지금 말씀인 거죠? 예, 의원님 이제 저희들은 이제 법정 대수가 90대라서 이제 올해 법정 대수는 채우는 거고요. 이 차가 이제 아무래도 내구 연연이 있으니까 예. 연차적으로 한 5대 정도씩 교체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90대 정도로 맞추고 네. 이렇게 교환하는 예, 식으로.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이어서 지금 그 부루미 운전원이 지금 90명인데 기간제에 10명을 포함해서 90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이제 90대로 복충이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운전원 또 90명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또 기간제 10명 더 해서 뭐 그 부족한 야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별도로도 이제 채용을 하고 운영을 할 계획이신 거죠? 예, 의원님. 이제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이제 1차당 1운전원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이제 만약 이제 편의를 제공하려고 차를 정차를 하고 운전소를 정차를 없으니, 차는 이제 90대 정도로 맞추고요. 나머지 이제 운전원들을 기간제로 조금 10명 정도 더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빈 차들, 쉬고 있는 차들을 가지고 운행을 하면은 더 장애인들한테 더 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추가로 더 10명을 예,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는 건가요? 10명을 할 겁니다. 정직원으로? 하고 기간제 10명은 계속 운행을 하고요. 그럼 총 100명 정도로 아마 그 정도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금 운행할 계획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워낙 장애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뭐 언론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632페이지 보면 이건 한번 제가 사전에 설명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교차로 교통 체계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실시 설계 용역은 착수된 상태고 그리고 35억 5,200만 원에 대한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비용을 지금 추경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인데, 비용적인 부분이 이제 아직 픽스가 안 돼 있어서, 왜냐하면은, 지하에 있는 그 배관들, 그리고 옮겨하는 전신주들, 이런 개수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실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서, 원래 이제 6월 한 10일경에 이제 끝이 날 건데, 저희들 이제 그 전에 한 5월경에 이제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앞에 얘기했던 5개소 전체적으로 다 동시에 이렇게 올해 마무리되는 건가요? 예, 공사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신복 같은 경우는 뭐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해서 9, 10월경에 지금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뭐 9월 달 네. 정도 안에는 끝을 다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가안 정도는 나왔나요? 아니면은 신복, 예. 신복이나 나머지 5개 소 관련돼서? 예, 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복 같은 경우는 나머지 부분은 가안이 다 나왔고, 예. 예. 신복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경찰청이나 관련 기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신복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때 한번 업무보고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4개소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4개소에 예. 대해서도 관련돼서 이제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왔다면 한번 별도로 좀 업무보고를 좀 예, 예.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이 사업이 차질 없이 해서 이 교차로에 사실은 교통 체증이 좀 많이 심하거든요. 울산이 특히나 그런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게끔 시민의 편리한 교통 체계로 인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버스 택시가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다른 거는 예산 관련해서는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특별한 거 없는데 오늘이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임단협 하는 날인데 그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뭐 국장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원만하게 서로 합의해서 우리 시민들 불편 없이 오늘 아침처럼 내일 아침도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노측에서 우려하는 부분들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는 또 최선의 대안을 가지고 오늘 조정회의에 우리 과장이 직접 가서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이래 할 수 있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제일 논점은 결국에는 임금 인상 여부인가요? 임금 인상 이게 뭐 공개가 되고 하는 해서 좀 조심스러운데 임금 인상 부분은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좀 맞춰가는 합의된 기준선에 있어서 그 부분은 뭐 합의가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다른 뭐 미세한 부분들은 뭐 조율이 가능한 영역인데 이번에 조금 퇴직금 미충당금을 뭐 갑자기 지금 완전히 충당을 해라 이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점진적으로 그분들도 노측도 네. 안심하고 버스 운행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알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도록 예. 그래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 것 같고 뭐 매년 되풀이 되는 거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그 무리 없이 그렇게 임단협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그 태화강역의 지금 그 차고지 이전 문제와 함께 좀 고민해야 될 게 태화강역 광장을 어떻게 이제 할 거냐에 대한 기본 계획이 예전에 7대 때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부장님께서. 태화강역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이 좀 있었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도시철도 트램 사업이 실제로 시작이 된다면 거기 그 차고지와 정비창 그리고 뭐 충전소 뭐 이런 시설들이 교통 관련된 시설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놓고 또 지금 여기 그 철도 부분도 부산에서 오시는 광역 전철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또 25년이면 그 KTX 이음이 또 청량리에서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교통 그 수요가 또 많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명실상부한 그 교통의 결절점이자 복합 환승이 가능한 그런 시설로 활용코자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기존의 뭐 공원화 쪽보다는 교통 시설이 좀 집합돼 있고 그게 그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역이나 이런 데 대도시역을 가보면 여기에서 광장을 거쳐서 버스를 타러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버스를 타고 광장은 사실 이게 좀 뭐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향후에 이 광장을 재편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트램이라든지 교통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굳이 버스를 그쪽 안쪽에 들어갈 필요 없이 밖에서 사실은 환승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광장이 아예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광장을 통해서도 울산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딱 내리자마자 버스가 지나가는 건 좀 당황스럽고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연출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입체적으로 좀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 좀 강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의견 잘 하시라고. 예, 김정은 부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영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의원입니다. 박수철 그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 택시 과장님, 네. 우리 대중 582페이지 보면은 대중교통 활성화 종합사업법 추진에 보면 약 10억의 예산이 정액됐다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 홍보비에 약 3억 3억 5,2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들은 내용은 있습니다만은 이 전체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개편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울산시의 여러 가지 도시 여건이 좀 많이 예. 바뀌었습니다. 예. 태화강역에는 강력 전철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도시 구조가 많이 바뀌었고 또 우리 태화강역에 있는 차고지가 명촌으로 예. 이전함에 따라 우리 교통 여건이
큰 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버스 우리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강력시 이후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한 하반기 정도의 시행 예정으로 있는데 한 5, 6월 정도면 안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전체 다 바뀜에 따라서 많은 내용들이 바뀌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홍보비에 관계되는 이거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럼 이 시내버스 전체 노선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 울산 5개국은 전체가 다 바뀐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일부 뭐 존치하는 노선도 있고, 예. 뭐 불필요한 노선, 뭐 중복되는 노선, 그다음에 예. 긴 노선들, 장대 노선들을 좀 자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될 거고, 예. 뭐 다 바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일단은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노선은 다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 예산이 약 9억 예산이 예, 편성되는데 이 용역 결과가 언제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와서 노선 개편에 대한 홍보비를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용역은 마무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용역 결과가 마무리했다고 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예. 물론 용역 과정 중에 관계자 의견들은 다 들었지만 예. 최종적으로 나온 안을 가지고 지금 뭐 버스 조합이라든지 직접 이해 당사자들 그다음에 노조 측 조합원들 쪽의 의견을 지금 묻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끝나면 한 5월 중에 저희가 시의회에 한번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아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노선을 개편하는 것은 또 전체적으로는 울산시 이래 처음이라고 노선 개편을 한 사실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노선을 개편하게 되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울산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을 몸에 배어 있던 사실을 네. 새로 전면 개편하게 되면은 어려운 사실, 그다음에 불편한 것 여러 가지가 상당히 또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이십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들에게 홍보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노선을 정리하는 우리 관련 버스 기사분들이라든가 또 버스 업계라든가 시민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예.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1차적으로 안이 나오면은 예. 시의회에 먼저 상임위에 먼저 보고 드리고 예. 난 뒤에 구군 설명회 또 필요하면 관계 우리 단체들 그 의견 수렴 절차를 잘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노선을 개편하는 사항을 간담회라든가 추진하는 사항인데 1차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의회에서 물론 다음에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중간 보고를 저희들한테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노선을 어떻게 개편될 것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런 뭐 내용이 있어야만이 이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홍보에 왜 이렇게 홍보를 하는지 이렇게 저희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있던 부분에 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죄송합니다. 저희들 용역 과정 중에 네. 시의회 중간 보고나 최종 네. 보고 때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게 마땅한 것 그런데 같았는데 아마 마땅한데 놓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최대한 부분은 예. 물론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홍보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듣게 되는 사항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을 미리 의회에 이야기를 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소통을 해주시기를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홍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들 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우리 울산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또 잘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저상버스 구입 보조가 있죠. 네. 583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저상버스가 우리
관내에 몇 대가 지금 저상버스가 지금 구입되어 있습니까? 총 저희 928대 중에 103대 정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103대가 돼 있고 예. 지금 요번에 거의 보조하는 부분이 46대입니까? 네, 맞습니다. 46대 하면은 전체적으로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부분이 그 몇 대가 지금 부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928대 중에 그는 뭐 부족하기보다는 예. 저상버스가 도입되는 기준이 좀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전체 928대 중에서 몇 대를 도입해라는 건 아니고 예. 올해부터 올 1월 달부터 예. 무조건 버스 대폐차 시에는 이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지만은 버스 대폐차 할 때 특별한 구간이 아닌 저상버스가 다닐 수 없는 구간이 아닌 곳에 다니는 버스는 모두 다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바뀌었다. 예.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전체 울산 시내버스 대수가 전체 몇 대 정도 됩니까? 928대입니다. 928대 중에 저상버스를 저상버스가 928대라 했죠. 아니요, 전체 928대 중에 네. 저상버스는 103대입니다. 103대. 현재까지 도입된 게. 지금은 46대를 더하면 149대 정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른 외지라든가 장거리 버스를 제외한 우리 시내에 관련된 버스는 저상버스로 앞으로 다 전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또 버스 택시값뿐만 아니라 교통국 전체는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고 그리고 아마 우리 직원 뒤에 뺏어가는 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민원에 대한 이 대처를 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힘든 부서인 만큼 우리 시민들이 발휘되는 우리 시내버스, 그다음 택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잘 운행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국장님, 그리고 앞서 제가 또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교통국은 상당히 어려운 부서고 또 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우리 직원들에게 또 동료를 많이 해주시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또 시민의 발휘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현조 의원입니다. 교통국의 박순철 국장님이 간부고문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 중에 우리 하나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32페이지에 보면 당초 예산에 6억 원 편성했는데 추경에 35억 5,200만 원 추가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지금 안 됐거든요. 그거 좀 해주십시오. 좀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신보 로타리 교통체계 개선 사업으로 이번에 올해까지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지금 예산을 신청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지금 하는 예산입니다. 업무를 추진을 계획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우려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 그쪽으로 지금 교통량이 조금 줄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보이고 또 이게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저희들 목표는 교통 관련된 사고의 위험이나 발생 건수를 확 줄이는 겁니다. 줄이는 건데 그런 장점을 취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 보행 거리를 단축시켜 가지고 상권을 연결해서 그 지역 상권 활성화 이걸 우리가 목표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우려되는 게 이제 로타리 체제에서 이게 신호 교차로 체제로 갔을 때 교통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 우리 용역 기관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최적의 안을 신호주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전번 예산을 심의할 때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논의들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는데, 교차로의 장점과 신호체계 개선과 관련된 장점이 병행상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장점들을 좀 취합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이 교통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개선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셔서 교통체계 개선으로 인해서 많은 이 장점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부탁의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632쪽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련돼서 4억 5천만 원 정도 일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저희들 여기 4억 5천을 추경에 이제 정을 했는데, 여기는 두 가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포장도로의 그 차선 제도세, 이 부분이 지금 한 1억 5천 정도 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이제 한 3억 정도 정을 했습니다. 그 포장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저희들 관리하는 도로가 한 2,000km 정도 됩니다. 2,000km 중에서 매년 한 5, 60km 정도를 제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통안전시설물은 여기에는 신호기, 경보등, 음향신호기, 또 안전표지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에 대한 시설물 설치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거는 시설물 설치하는 요는 예산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저희들 받아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관련 민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봐져서 제가 이제 시민 안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3시 30분이 되면 자동차,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정지된 상태에서 반대 차선으로도 지금 보면 사진을 보면 지금 점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진인데 거기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반대편의 직진과 직자 신호가 동시로 오기 때문에 지금 명천 정문으로 가는 신호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좌회전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게. 그래서 명천 지구대에서 이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종건의 시설물들을 좀 세워달라는 그런 미팅을 한번 가졌었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교통개혁과 소관도 사실 맞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중앙분리대에 관련된 시설물 하나 세워놓으면 먼저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오토바이 부대들의 수를 좀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걸 그렇다고 해서 이 퇴근 시간대에 경찰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계속 이렇게 계도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을 하나 세워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입니까? 이게 도로부수에서 설치하는 어떤 중앙분리대의 시설물인지, 아니면
우리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와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저희들 이제 의원님은 잘 아시다시피 업무 구분은 이제 저희들 뭐 편의상 업무 구분은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중분대나 이런 부분은 도로 관리를 하는 정권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하는데 뭐 저는 뭐 기본적으로 시민 안전과 관련된다면은 업무 구분은 무의미하다. 뭐 저희들이 뭐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집행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사실 업무 구분은 그렇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저희들 중분대나 이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은 조금 중앙분리대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좀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정건이 하든 아니면은 거기서 예산이 없으면은 저희들 예산을 하든 그건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서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는 꼭 그런 시설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요 중앙분리대를 한 50m 정도만 분리대를 설치하면은 이게 일부는 근본적으로는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일부는 아마 개선이 되어서 경찰분들이 이거 계도하고 지도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예. (583쪽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에 지금 300억 정도가 시비가 또 투입되었습니다. 예. 버스택시 과장님. 네. 그렇죠. 여기에 보내주신 자료에 의거하면 이용 활성화 대책, 서비스 개선 등으로 수익 구조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대책하고 서비스 개선과 관련돼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시내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시내버스 그 지원 기준이 우리가 손실분에 한해서 시도지사가 지원하게끔 관련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요금 인상에 관한 현실화를 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 우선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용객 수가 많아지면은 재정지원금도 줄어들고 업체의 손실금도 상당히 좀 줄어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도 준비 중에 있고 아울러 시내버스 불편 민원들 무정차라든지 그런 것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교육이라든지 행정 조치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재정 지원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울산형 적자노선 재정 이용과 관련된 그런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게 말이 300억이고 단초에서는 700억 이게 합해서 1000억 정도가 하는 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고 또
예, 백현주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여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 세 분의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의 예산서 632페이지와 그 설명자료 382페이지에 보면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 김종훈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질문이 좀 있었는데 그 2023년도에 그 5개 사업 중에 옥류천 사거리가 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문제점이 있죠, 여기는? 지금 옥류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그 초등학교 남목초등학교. 예, 초등학교 나와서 초등학교 옆길로 나와서 우회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쪽 길이 이제 차 폭이 굉장히 좀 넓습니다. 차 폭이 좀 굉장히 넓습니다. 광장처럼.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오히려 그 교통에 우회전한 차량이 오히려 좀 사고의 위험이 좀 더 오히려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길을 좀 정리를 오히려 도로폭은 좀 줄이고 보행폭은 좀 더 확장하는 그런 안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튼 뭐 저도 이제 제 지역구는 거기가 아닙니다만 거기에 한 번씩 가면은 이제 차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광장처럼 좀 넓다 보니 차가 뭐 두 개가 한목에 몰린다든지 예. 이제 그런 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것도 조금 문제구나 싶었는데 차선을 제대로 이제 그 끊어주고 그 보행자 도로를 보도를 좀 더 넓히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몇 개 지금 이제 저번에 우리 상안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오히려 그렇게 도로폭을 좀 더 줄임으로써 사고의 위험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옥류천 사거리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잘 해가지고 또 운전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좀 잘 그 보도도 만들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수종 의원께서 이제 자주 거론을 하셨는데 문현 상거리 개선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까? 지금 이제 몇 번 김수영 의원님께도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는 우리 교통기획과의 안전에서 정리하기는 좀 힘이 든다. 그거는 왜냐하면 교차로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다른 과에서 용역을 지금 안에 넣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 도로과 예. 알겠습니다. 여튼 뭐 잘 옥류천 사거리는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391페이지에 보면 공용 주차장 유지 보수비가 이제 8,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죠? 1회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 일산동 공용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이렇게 해놨는데 공용 주차장이 어디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일산 해수욕장 옆에 안에 있는 일산 해수욕장에 있는 공영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137명 정도가 되는데 그걸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료 시설을 동구청하고 같이 유료 시설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유료화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불법 주차된 부분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동구 측에서 그런 입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그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는 이제 이 내용이 보면은 그 출퇴근 차량 등이 이제 장기 주차를 한다는 이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이제 찬성을 합니다. 이제 해수욕장 내에 공용 주차장뿐만 아니고 일산동 이제 그 상가 주변으로 해서 보면은 이제 깨구리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이래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점포에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출근하면서 일찍 와서 그게 돼버리고 나면은 심지어는 그 점포 주인들조차도 그걸 빼지도 못하고 박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난감한 상태도 있고 또 이제 그 장기 주차를 아예 그거 대놔놓고 몇 달을 버티는 이제 그런 차량도 있어서 이제 신고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봉수로 하고 이제 그쪽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그 검토를 하셔서 오히려 그 저렴하게라도 유료로 하는 게 또 장기 그 주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제 구청이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용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한 350개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이게 유료화된 게 한 140개 정도, 유료화 율이 지금 한 40%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유료화도 좋지만은 또 시간이나 사항에 따라서 조금 요금을 더 깎아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까지 저희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버스 택시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자료 403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 개편 정류소 시설 정비라고 이제 6억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수종 의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해서 좀 질문을 한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 광역시 성격 이후에 그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은 이제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동안에 이제 그 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민원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을 조금 바꿔 달라든지 이런 그 불합리한 이제 노선에 대해서 민원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좀 반영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해서 조정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시로 제기되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그때 반영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한 개 노선을 조정하면 다른 노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에 제기된 민원들이나 요구 사항들을 대폭 좀 수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도중에 잘라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전면 개편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한 개 노선만 개선하기 위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는 고려할 부분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민원 같은 걸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걸 염두에 두시고 좀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덧붙여서 이제 정류소도 사실 신설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153개소를 이제 이설이나 또 이제 신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경우에 이제 그 정류소 하나 설치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각 부근에 설치를 하고 나서는 이제 관리권은 이제 또 각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류소를 설치를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중으로 뭐 부실 공사라든지 바람이 불어가 흔들려서 비가 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부에서 이제 또 이중으로 또 이제 수리비도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좀 제대로 좀 지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숫자가 적더라도 제대로 지어서 조금 오래 갈 수 있도록 손을 안 대도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울산 그 브랜드 택시가 지금 공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브랜드 택시란 명칭이나 제도는 없어졌고요. 브랜드 택시가 지금 개인 택시 조합에서 주로 활용하는 태화강 콜로 명칭이나 제도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울산시가 또 내놓을 만한 브랜드 택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지원도 좀 해주고 그러므로 얘가 이제 종사자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구에는 뭐 대구로 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부산에도 부산 나름대로 브랜드 택시가 있고 근데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택시 중심으로 해서 태화강 콜을 구성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거기에서도 일반 그 택시를 많이 이제 법인 택시라고 하죠, 그죠? 같이 회원들을 많이 영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택시나 이제 여기에 그 같이 흡수를 하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런 인센티브를 이제 그런 브랜드 택시를 가정하면은 이제 콜비를 조금 일부 지급을 한다든지 거기에 이제 따르는 또 이제 합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이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원책을 좀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참 우리 울산 전체 정말 120만 시민들의 또 발휘되고 교통수단이 되는 우리 교통국 우리 박순철 국장님과 또 교통교육과장님, 버스 택시 과장님, 광역교통과장님 정말 고생 많고요. 모든 민원들이 교통국에 한 80% 보면 되겠죠. 시민들이 80%도 넘는다고 보는데 그 민원들이 해결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 교통국의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 그 뒤에 배송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또 버스 택시과의 공무원들은 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리 국장님 앞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 택시 버스 택시과에 보면 정말 민원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많은 인센티브도 좀 많이 해주고요. 인상이동에도 하여튼 해주시고 그러면서 어쨌든 울산은 전체 운송수단이 실제 버스 하나 있다 단위를 보다 보니까 위에 보면은 협상위는 하나라 가지고 천만 다행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불편을 봤을 때는 엄청나다 시민들이 왜냐하면 트레이블은 앞으로 이제 광역교통과장이 해야 될 역할은 광역이라든지 트레이블이라든지 이제 전철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지속될 건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앞두고 있는 협상도 앞두고 우리 국장님이나 또 택시 과장님 마음이 무겁지만 그러나 양보도 할 건 하되 그 대신에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느슨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시민들 위해서 손과 발을 또 묶을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 역시 자유롭지는 못하거든요. 시민들을 앞서 요즘 뭐 충분한 협상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협상을 먼저 하고 파업을 해야 하는데 항상 보면은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는 선파업이 먼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향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시민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또 노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통기획과장님 고생 많은데요. 그 교차로 어쨌든 한편을 보면 어쨌든 교차로가 편리한 점도 많고 또 차량이 많이 운집하는 데는 차를 신호체계도 유리할 점도 많습니다. 신호체계가 있으면은 사고는 정말 엄청나게 줄어들고 그러나 교통 흐르면은 훨씬 편리하고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신봉 로터리가 지금 관건인데 하여튼 그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울산에 바로 외곽에서 들어오는 진입도 바로 있기 때문에 지금 교차로 하면 잘 유동되는데 로터리 하면 잘 됐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뭐 용역 결과에도 보면은 일부 노선은 이제 지금보다 더 차량 정체 기간이 많이 늘어난다 했는데 그런 부분은 도로 확장으로 해서 이런 공을 체결해서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그래도 뭐 또 특히 로타리에서 신호 체계를 하면서 또 좀 장단점을 많이 살려서 그래 해주면서 그리고 특히 상간초등학교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우회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가각이라면 가각 완화 너무 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은 좋은데 보행자에 위험한 큰 대형차들이 감는다 하죠. 뒷바퀴에 감기는 경우가 들어있어 사고했었는데 그 다행히도 예산 편성해서 시에서 빨리 국구로 예산을 내려보내서 그 지난번에 한 보름 됐죠. 완성해서 주민들과 학생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또 안전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로타리 체계 그리고 이런 부분은 큰 것보다 작은 곳에 로타리 체계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그 로타리 체계로 가는 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획계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제가 조금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그 로타리, 뭐 회전 교차로 뭐 이런 부분을 좀 혼용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로타리는 회전 교차로는 이제 2차선 이하 저희들이 말하는 요즘 이제 외곽지대나 교통량이 적은 곳에 설치하고 있는 그 부분을 회전 교차로라고 하고요. 이제 저희들 뭐 알고 있는 신북이나 큰 4차로, 5차로 되는 요걸 이제 로타리라고도 부르는데 지금 이제 용어가 좀 통일이 돼서 회전 교차로라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전 교차로 부분은 그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차가 통과할 수 있어서 그러나 다른 이제 설치 조건들이 도로폭이 2차선 이하 그리고 통행량이 일정량 이하일 때 회전 교차로를 한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외곽이나 이런 데 교통량이 적은 데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신북 로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확하게는 이제 신호식 뭐 신호 교차로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전국적으로는 그런 로타리들은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저희들 뭐 좀 지양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간단히 표현하면 회전 교차로는 신호체계가 없고 예. 로타리는 그나마 신호체계가 있다고. 로타리도 신호체계가 없는 데가 있는데 우리 울산만 그 조금 유일합니다. 신호가 있는 로타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했어. 어쨌든 신봉 로타리의 관건인데 그 부분은 불편 없이 지금보다도 오히려 편리해야 되는데 불편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해서 기획해서 추진해 주시고. 예, 그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좀 안이 나오면은 한번 의회 한번 보고도 하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려하시는 게 그 북부순환로인데 거기는 이제 기존 그 3차로를 했을 때 그렇게 정체가 된다는 이야기였고요. 지금은 도로 확장이라든지 또 차선 배분을 2대4 이렇게 좀 배분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차량 대기 시간은 굉장히 좀 줄어들 겁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안에 어느 정도 확정되면은
별도로 한번 또 보고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택 과장님, 뭐 협상도 앞두고 있고 실제 우리 적자 노선 지원 연간 뭐 보통 1,000억 일상되어 있는데 지난해도 한 1,100억 가까이 됐죠. 원래 전체 물가 상승을 봤을 때는 더 많은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시민들이 또 적자 노선은 버스는 점점 노선을 많이 만들어 도락하고 하루에 정말로 막말로 생각하면 바람을 싣고 다니는 노선도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시민들이 요구사항에 안 해줄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시민일서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원래도 지금 당초에서는 700했고 지금 뭐 이번에 한 300 올라왔는데 그 300가 가능한지 그러면 앞으로 물가 상승할 때 더 많이 요구를 할 때 뭐 300보다는 더 이제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들 적자 노선 재정 지원 부분이 작년에 1,183억 정도고 올해 저희가 당초에는 상반기부터 요금을 인상을 했으면은 뭐 작년 수준 정도나 좀 작게 아마 예산 지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뭐 시내버스 우리 노선 개편이라든지 그다음 코로나19가 일부 완화가 됐고 그러다 보면 이용 승객이 어느 정도 좀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요금도 하반기에 올리면은 뭐 작년 수준보다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웬만하면 좀 예산을 좀 맞추려고 하고 있고 한 1,2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요금 인상하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참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지원하면 2차 지원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업계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 업체에서는 뭐 강력하게 저희가 한 8년째 지금 요금이 동결되고 있습니다. 뭐 매년 버스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는 하지만은 전반적인 물가 안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뭐 자기들 요구사항을 거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재정지원금도 계속 늘어나게 됐고 올해는 뭐 하반기에는 저희가 다른 요금들 뭐 상수도도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게 버스 요금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하반기에는 최대한 빨리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누구나 또 알고 요즘 물가 상승 현황에 대비를 해가 인상 많이 자제해 왔는데 이번에 올리는데도 그것도 이제 1차, 2차 막 지연됐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업계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이제 연장될 만큼 연장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뭐 감안하셔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버스 노선 개편 그 홍보비에 뭐 3억 5,200 편성되어 있지만은 이 부분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 여러 가지 많이 하겠지만은 그 지난번 공업축제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공동주택에 가면은 엘리베이터 안에 각 통례부 엘리베이터 알리 TV가 있습니다. 그 업계에 요청하면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는 전부 무료거든요. 시나 각 구간에서는 무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하면 밖으로 시민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듣기 때문에 보고 하기도 그런 부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할 수 있는 의원이 있으면 예, 백인준 저 간단하게 광역교통과의 그 585쪽에 그 환승주차장 국고 보조금 반납과 관련돼서 이 감사원의 시정 요구에 의해서 국고 보조금 반환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전에 사례가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법제처에도 한번 그런 뭐 자문도 구하겠었는데 이거는 국고 주차장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는 법제처 의견도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요 부분 말고 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없고 없습니다. 최초 사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 이건 뭐 그 보조금 주고 뺏고 이런 경우인데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예산이 반환하는 어떤 그런 절차가 좀 이해하지 못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물어. 이 결손 부분은 그럼 어떻게 충당합니까? 저희들은 그거는 지방비로 해서 지방비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인준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 예, 김정희님 질의시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기획과장님, 앞서 동의원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 632페이지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부분에 우리 신봉 로타리를 평면 교차로를 전환시키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신봉 로타리뿐만 아니라 태화 로타리라든가 콩업다 로타리라든가 이것도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점차 계획을 해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신봉 로타리는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 9, 10월경에는 이제 완료가 될 것 같은데 태화 로타리는 그 공업탑 로타리는 좀 더 시민들 의견들을 좀 더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탑의 상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하반기에 물론 뭐 의회하고도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겠지만은 그때 한번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화 로타리는 조금 더 봐야 되는데 태화 로타리는 거기는 태화교가 한 420m 정도 되는데 자칫 그 교차로를 해서 거기가 정체가 되면은 강북로가 좀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강북로가 막히면은 울산 중구 쪽에 전체 도로가 막힐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태화는 더 좀 신중하게 맹천 2교 저거도 좀 사항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진행되는 사항을 봐가면서 태화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잘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신봉 로타리가 그 탑이 상징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탑이 상징물 있는 걸 그걸 철거를 해야만이 평면 교차로가 될 것인데 그 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울산의 그 공업탑 로타리와 신봉 로타리 두 개의 탑이 그 상징물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보존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의원님 탑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그 일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징성 때문에 이전이나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이전은 사실 불가하다고 합니다. 불가하다는 이야기는 그 무게가 콘크리트거든요. 32m 정도 높이가 되는데 그 무게가 수천 톤이 돼서 그걸 잘라서 이전하는 그 비용 가능은 하겠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따라서 가능은 하겠는데 많은 의견들을 들어보니 보존의 가치보다는 철거 쪽이 좀 더 많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울산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념물이나 이런 게 좀 적어서 보존하면 좋긴 하겠는데 그게 조금 탑 전체가 좀 모양이 그래서 좀 이전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물론 추진하시겠지만은 그 부분에 전체가 이전이 되지 않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상징성,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저로서의 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추가 질의할 수 있습니까? 네, 없으면은 아까 방금 이제 김수님도 말씀드렸듯이 교통 체계에 지금 직진해서 우회전 빨간 신호등에서는 우회전 못하는 이 부분이 심각하거든요. 경찰청 간부들도 간담회를 해보니까 실제 교차로 한 100m 정도 되는 데는 심각합니다. 지금 우회전을 못하니까 그 뒤에 차선들이 밀려서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자기들도 어떤 방향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래 하는데 그 민들이 경찰청을 많이 도달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통관님도 참고하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개수 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4월 26일 확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통국 소관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정리장을 위해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하 교통부 소관 해박 보고권을 상정합니다. 박순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서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순철입니다. 업무 협약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경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금번 업무 협약 보고는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울산 상천 물류단지 조성사업 투자 업무 협약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에 유리한 최적의 물류 입지를 기반으로 물류 공급기지를 조성하여 급증하는 새벽 배송, 전자상거래 및 신선물류 시장에 부합하는 기업 및 생활물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2023년 4월 12일 주식회사 하나증권,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현용홀딩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투자사는 삼남읍 상천리 일원의 물류단지를 조성을 위해 투자와 우리시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내 산업 및 생활 물류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류 거점 시설로서 효율적 인프라 확충 및 기능 개선을 통해 물류 중심 도시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계획과 소관 업무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 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물류단지를 여기 지금 하는 걸 이제 전제로 해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투자 양서가 들어와서 저희들 실수 이제 물류 단지를 조성하려면 일단 투자 양서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들 실수요 검증을 하고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검증을 하고 그다음 이제 순서대로 이제 그 계획 승인, 주민 동의, 뭐 관계기관 협의 이런 절차들이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이제 투자 양서를 냈다는 거는 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저희들 그에 따라서 실수요 검증을 이제 했다는 이야기는 이 지역에 우리 울산시에 물류단지가 더 필요하다, 충분하다 그런 것까지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을 맺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번에 천상지구입니까? 천상이 있었습니다. 예. 예, 천상에 물류단지 한번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접은 적이 있죠, 그죠? 뭐 정확하게는 아직 그쪽 사업자는 투자 양서만 제출을 했고요. 투자 양서만 제출했고 저희들 그 선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 반대 주택가이다 보니 주민들 반대 여론 그리고 인근 학교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 이상 진척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상천 물류단지 투자 협약 체결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토지를 한 86% 정도 확보를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근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경부고속도로를 넘어가야 있는 그런 마을이고 인근에는 마을은 없습니다. 마을은 없고 단지 이제 농사짓는 땅들이 좀 있어서 왕래하는 마을에서 거기를 왕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민원은 없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는 이제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었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반발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어쨌든 여기는
그 주거 단지와는 상당히 그 거리가 먼 것 같고 뭐 예, 예. 농촌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그 농민들의 또 반발도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점 또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예, 예. 추진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유진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뭐 방금 홍유진님께서 질의하듯이 실제 물류단지는 이제 뭐 필요는 합니다. 정말 필요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집행부에서도 투자연서 들어오더라도 주변 환경화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주민들의 유기적 문제 이런 걸 파악하시고 투자 이제 의무 해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혹시나 그 없이 했다가는 또다시 정부 집행부로 쏟아지니까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우리 김종훈님이 있던 지역인데 그 예, 저도 처음에는 상천이 거꾸로 읽어가 천사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깜짝 놀래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다행히 또 다시 읽고 상천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물류도 필요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문제없지만 주민들하고 그 투자 현무회가 했는 거기다가 주민들과 유기적인 관계 갖고 주민들이 그 주변의 시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순철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철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부 소관 해박보호권을 마치고 이어서 차량 등록 사업소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고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희 차량등록사업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초과 근무수당, 직급보조비의 2023년도 기준 단가 인상분 반영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100만 원 정액한 3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훈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서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최병훈입니다. 평소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5건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7.8%가 증가한 30억 1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 예산 내역은 사무관리 비중, 홍보물 구입비와 업무검사 수당 700만 원을 감액하여 경영 개선 컨설팅 비용 700만 원을 정액 편성하고 법인 소매동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1억 7천893만 원을 정액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분 435만 5천 원을 정액하고 육아휴직자 임명인건비 4,654만 4천 원을 정액하였으며 직원 직급 보조비 8명에 대한 인상분 256만 5천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훈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두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위권 차량 등록 사업소 소관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보고서 73페이지 차량 등록 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천만 원이 증가한 31억 4천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증감 내역은 7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 증액 사항은 직원 인건비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로서 2023년 단가 인상 반영분이므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어서 검토 보고서 77페이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소관 검토 보고입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며 증감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3천만 원이 증가한 32억 원입니다.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세출 예산 증감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서 620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경영 개선 컨설팅 7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차량 등록 사업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차량 등록 사업소는 별도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중단했습니다. 없으면 이제 농수산물 도매 소장님부터. 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은 매년마다 전년도 업무 실적에 대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실시한 2021년도 도매시장 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아 사후 조치 사항으로 경영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여 더 나은 평가를 받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액의 점검 없이 기존 예산을 조정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울산 도매시장 여건을 반영한 경영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여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위해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추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영 의원입니다. 우리 김재희 차량 등록 사업 소장님과 최병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소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 등록 사업소는 뭐 예산이 신규 편성 예산이 없다 그렇죠? 예. 예. 없죠? 예, 없습니다. 예. 뭐 앞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는 뭐 또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차량 등록 사업소는 뭐 우리가 매년 또 우리 울산시 전체 차량에 대해서 신차 출고라든가 중고 차량에 대한
등록 사무를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특별한 불편 사항이라기보다 작년 2022년도 대비 올해 차량 등록 이전 변경이 한 50% 정도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3년치를 비교를 해보니까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는 한 20% 줄었다가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반도체 수급이 좀 풀리고 또 여러 가지 좀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혜택이 되니까 지금 최근 1, 2, 3월 3년치를 비교해보니까 한 50% 정도 늘었어. 평균 제가 작년 7월 달에 갔을 때 평균 한 450건, 500건 되는 게 지금 평균 하루에 600건씩 지금 차량 이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170건이 민원이 하루에 2,700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엄청 낮에 쉬지도 못하고 하는데 점심이나 교대를 하는데 그것도 다행히 제가 2월 달에 보고했다시피 우리 직원 휴게소를 작년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주셔서 직원들이 잠시나마 점심 먹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에서 고맙고 그래서 또 열심히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차량 등록 사업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준비 잘 해주시고요. 물론 지난해에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반도체 수급이나 전 세계 물동량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줄었고 지금 코로나가 팬데믹 현상이 또 완화되고 풀렸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50% 이상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늘어나는 만큼 업무량도 많이 또 증가될 것이라 보여지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 충족시켜주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휴게소를 이용해서 편안하게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되었다는데 이 부분은 또 지속적으로 또 동료와 격려 또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병훈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장님, 방금 경영 컨설팅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전체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 우리 평가를 좀 저조하게 받습니까? 저희들 농식품부 주관으로 매년 이렇게 이제 우리 법인하고 저희 이제 사무실하고 통합을 해서 이제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받은 이제 등급이 미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후 조치의 이제 일환으로 저희들은 경영 평가를 한번 실시해서 더 나은 평가를 받아서 좀 더 우리 발전하는 도매시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미흡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경영 컨설팅을 좀 통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면은 컨설팅 도움을 좀 받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럼 이 도움을 받으면은 좀 더 평가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통과된다면은 컨설팅 회사와 잘 협의를 해서 좀 더 나은 전문 평가가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이 또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2026년 2월에만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만이 이전 부지에 가야 될 것 같는데, 네, 맞습니다. 이전에 따른 이런 준비를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 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이제 담당하지는 않고요. 농축산과 이제 이전 관리 담당 팀에서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다고 저희 알고 있고요. 뭐 정상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가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아마 이전 시기가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옮기려면은 여러 가지 절차상 상당한 어려운 게 많이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또 해결돼야만이 추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추진될 때까지 이전할 때까지 농수산물이 또 우리 시민들이 또 원활하게 잘 이용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전관리에 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김성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의 김재희 소장님과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 최병문 소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차량 등록 사업소 김재희 소장님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항상 말씀해 주셔가지고 차량 등록 사업소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이렇게 활기차고 밝은 모습으로 응대하고 해서 잘 이렇게 수행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의가 없고요. 우리 최병훈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경영 개선 컨설팅 관련해서 7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뭐 추가로 이렇게 재원을 확보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어떤 그 당초에 올라왔던 예산들 유통 종사자 홍보물 구입과 관련된 400만 원, 일부 검사 외부 전문가 수당과 관련돼서 300만 원 삭감해서 이래 하셨는데 이런 홍보물 구입하고 외부 전문가 수당과 관련된 이 예산이 없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애초에 당초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전액을 다 삭감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조금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 크게 이상은 없을 걸로 저희 판단해서 이 조정을 신규로 이제 정액하지 않고 있는 예산에서 좀 조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백현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김정은 부인님 질의하시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우선 우리 차량 등록 사업소와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사업소는 또 예산도 없고 그렇게 추가 편성도 없고 특히 하나는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건데 사회복무요원 보상 이 부분은 동일하게 했는데 이분들이 늦게 배정되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죠? 이 부분이 당초에 있는 부분은 당초에 편성 보통 하는데 두 분 다 아마 한 분 대체로 한 분만 대표하죠. 예. 차량 등록 사업소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5명이 있는데 이제 상등병 기준 이제 작년 2022년 말에 한 달 봉급이 61만 원인데 올해 80만 원으로 인상부입니까? 예, 인상됐어. 그러니까 61만 원에서 80만 원 드는 그 차이 19만 원씩 해서 연간 받는 거를 정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이 다 외지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열심히 해주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계속 또 직원들 잘 다독거리면서 또 우리 아까 박문통 의원님 말씀했듯이 다 두 분 소장님이 다 인품도 다 좋으시고 잘 하기 때문에 더 든든합니다. 특히 또 우리 최병원 우리 소장님은 또 농수산과 오랜 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또 잘 맞을 생각하고 우리 차동엽 소장님 퇴직할 때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제? 달수로는 2달 남았습니다. 2달 남았습니까? 예. 항상 밝은 모습도 좋고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 다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개수 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4월 26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을 선포합니다.